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저는 여도은이고요. 장우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하는 목요일 시간. 오늘 좀 유독 이마에 있는 주름이 깊어 보이네요. 시름이 깊으십니까? 깊어졌습니까? 이거 혹시 몸이 부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젯밤에 먹었더니 뭐 드셨어요? 먹었더니 어제 저희 아는 분이 네. 떡을 또 주셔갖고 떡 혹시 백년화편? 예, 백년화편. 네. 그래서 드셨어요? 어젯밤에 밤에? 또 먹었죠. 그 밤에 드시면 어떡해요? 낮에 드셔야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안 먹자니 배가 고파 잠이 안 오고 먹자니 다음날 얼굴이 붓고. 근데 예, 저는 예.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저도 지금 제 얼굴 봤는데 왜 이렇게 부어있죠? 왜 이렇게 부어 있습니까? 저 예, 어저께 바나나 먹고 잤는데. 어떤 거요? 바나나. 바나나? 먹으면 살안 찌는데요? 바나나 이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살 안 이렇게 찌는 부었죠? 음식인데 이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저희가 부었죠? 부어도 별로 표가 안 납니다. 남 얘기할 때가 저랑은 아닌 것 다릅니다.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부사장님과 함께하는 목요일 시간입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하루를 저는 맞이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잠시 후에 우리 월가의 소식과 또 뉴욕 증시 분위기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목요일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하는데 또 여러 가지 지표, 인플레이션은 어떤지, 미국의 물가 상황, 네, 뿐만 그렇습니다. 아니라 금리, 최저금리 얘기가 요즘에 참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부터 쭉 여러 가지 지표로 보는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 위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오늘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심했는데 광고들, 무슨 광고였죠? 무슨 저희 광고였습니까? 광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백년화편? 저희 광고주입니다. 삼프로 TV와 굉장히 오래된 인연을 맺고 있는 백년화편. 제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크리스마스 패키지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명절 관련해서도 있었고 벚꽃 패키지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 패키지가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바나나. 바나나. 이런 개그에서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죠? 바나나 보시면서 앞으로도 네.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뉴욕 시장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하락세가 조금은 멈춰진 것 같아요. 더뎌졌죠. 폭이. 더딘 거죠.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면서 S&P 500 지수가 5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주 났을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주요 지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우가 이거 뭡니까? 0.00% 보합. 보합입니다. 나스닥 0.51% 하락이고요. S&P 500 0.19% 하락했습니다. 글쎄요. 하락폭이 조금 준 건 맞는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우는 정확히 얘기하면 1.58포인트가 올라간 거라서 상승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네. 상승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매주 나올 때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어떤 구할 설명 좀 들어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 밤 12시가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시간이 되면 배가 엄청 고픕니다. 그쵸. 예, 그럼 이제 먹으면 다음날 붓고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새벽 3시, 피곤하고. 4시까지 잠 못 자면 다음날 일정에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차라리 그럴 거에는 먹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럴 저는 때. 예. 과하게 먹진 않고 이제 네. 유기할 수 있을 정도 뭐 우유 한 잔 음. 혹은 백년화편 하나 요 정도 먹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해서 나오는 있는 기사가 뭐냐면 이게 전주 기사거든요. 네. 브루킹스에서 얘기했던 그 파월의 금리 축소 발언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그날 4.80까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은 3.09% 올라간 다음에 3.64에 빠지면서
다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걱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표가 좋아지면 걱정이 뭡니까? 금리 인상. 나빠지면 경기 침체. 둘 나쁜 거거든요. 보시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솔루션이 뭐냐 해서 준비한 게 미역국수입니다. 미역국수. 네? 미역국수. 미역국수요? 미역국수를 먹으면 그게 15칼로리밖에 안 돼요. 이만큼인데. 아, 그러면 그쵸. 그러면 첫 칼로리 번째 낮은 음식. 살이 안 찌고요. 그리고 배가 불러서 잠이 잘 옵니다. 칼로리가 낮다고 하지만 네.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것도. 15칼로리인데요. 그거 제가 확인해 어쨌든 봤는데. 먹으면 몸무게는 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에 이제 속아서 네. 네. 칼로리 낮은 음식을 밤에 막 먹었더니 다음날 몸무게 재보세요. 올라가 네. 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소비를 네. 안 하고 자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네.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뭐가 중요하냐. 다음 주에 나오는 14일 발표하는 금리 결정이 중요하다. 그 금리 결정을 어떤 분들은 내년에 금리 인상 더 이어진다? 아니다 하는 분도 있고요. 그 최고폭이 5.00이다, 5.25다, 5.50이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시장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 네.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렇게 조금 미역국수 같은 해결 방안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먹어도 살이 안 살이 찌는 안 찌는. 15칼로리 미역국수. 단점은 약간 좀 비립니다. 아, 미역국수가 비려요? 미역이? 약간 미역이 비린 맛이 나는데 사실 살 안 찌는 게 어딥니까? 저는 그래서 매일 밤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시죠. 하여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연준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금리 인상. 근데 끝은 뭡니까? 절벽이에요. 절벽입니다. 요 그림이 뭐냐면요. 경기 시체로 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끝에 뭐냐? 침체가 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바로 요 그림입니다. 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침몰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요. 만약 금리 인상 우려가 없어져도 이런 침체 우려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요게 걱정이 현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저 그림 속에 네. 3명의 남자분이 보이잖아요. 3명이네 진짜? 저 지금 일단 그 핸들을 잡고 있는 저분이 핸들을 손을 놨어요. 저게 파워르장인가요? 아, 거기까지는 제가 그리고 열심히 지금 네. 물 퍼놓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고 국민들이고 저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건 바이든 네, 바이든으로 대통령인가요? 확인됩니다. 예. 그런데 딱 시장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침몰하고 있다. 라는 건데 그 뒤에 있는 부분이 많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래도 몸무게 영향이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네. 그 다음 그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뭐가 빠집니까? 테크주들.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것도 빠지는데 사실은 최근에 부침이 굉장히 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빅테크가. 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반등이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많이 빠진 모습이 일단 테슬라, 애플 같은 기업들이었는데 맞아요. 반등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렵다고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침체가 중요하냐 말씀드린 거냐면 지난 5일 동안에요. 지난 5일 동안에 10년 국제 순위이 빠졌거든요. 빠지면 뭐가 올라갑니까? 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 해서 일단 침체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침체 가장 취약한 업종이 뭐겠습니까? 금융업종이거든요. 금융업종이 또 요즘 5일 안 연속 좋죠. 빠지면서 역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금융업종이 그 금리 인상의 수혜주기도 하지만 침체가 가장 피해주기 때문에 역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재 구하는 악재는 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사실 올해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가을 좀 지나고 나서는 사실 쏙 들어갔었어요. 워낙에 다양한 다른 이슈들에 그렇죠. 묻혀서.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다들 반영을 하고 나자 이제 다시 한번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쑥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시장이 알고 있던 사실인데 시장의 심리가 안 좋으면 알고 있던 내용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원하는 산타를 만날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조금 더 많은 더 것 같아서 커지고 있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기준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다음 주에 나오는 CPI 그다음에 금리 결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야 이거 먹으면 살 안 쪄. 하는 15칼로리에 대한 음식을 딱 제공하는 것. 금리 인상에 대해서 파월이 이게 캡이야. 5.00이다 하는 것들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계속 왈가왈부하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제가 볼 때 의견이 많다 보니까 된다 안 된다 분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파월의장은 작년에 한번 실언을 하는 바람에 신뢰도를 잃어서 이번에는 뭔가 확정적인 얘기를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는데 최근에 나왔던 기사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왜 연준은 소통하지 않나 그거였거든요. 원래 네. 근데 파월의장이 되게 소통하는 하는 분이었죠. 사람이었잖아요. 하는 분인데 아까 말씀하셨죠. 한번 실수하다 보니까 최근에 입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시장이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얘기해주면서 뭐 결정을 지어주면 어떨까라고 한번 기대해 볼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 맵을 볼 건데 맵은요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종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애플입니다. 애플은 모건 스탠리가 다시 생산을 좀 감축한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졌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저우 쪽의 지역에 물론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아직까지 직원들이 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애플카 얘기 나왔었잖아요. 애플 자율주행차가 원래 2025년 전망이었는데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네. 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뭔가 되게 기대할 만한 센세이셔널한 뭔가 기술을 기대했잖아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페달 없고 핸들 없고. 음. 그것도 약간 또 쏙 들어갔더라고요. 지금은요. 비용을 아끼고 뭔가 경기 침체에 대비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비용을 줄인 거기 때문에 전 잘한 거라고 봅니다. 잘한 일단. 거라고. 네, 잘한 거. 왜냐면 지금 팀쿡 굿. 지금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죠. 지금 뭐 뭔가 개발할 때입니까? 네. 졸라야 됩니다, 허리띠를. 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허리 더 졸렸다 숨 못 쉬실 것 같은데요. 저는 숨 못 쉬는데 팀코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네네. 줄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 두 번째 테슬라가 3.1% 하락했는데 테슬라 하락이 좀 다시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트위터에 대한 이슈 때문에 빠졌는데 최근 또 중국 생산 감축 우려가 나와주면서 맞아요.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에 또 차량 인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매출 감소까지 나온다고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 쪽에서 연말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깎아줄게 차종사 깎아줄게. 지금 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연도에 발표가 되는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영업이익 자체가 좀 줄어들 거로 줄 거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준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참 유행했던 차량 플리핑, 그러니까 대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안 돼요. 어, 테슬라가 이제 그 인기를 약간 잃어가면서 네. 지금 예전에 한번 대팔면 한 $10,000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오, 진짜요? 예, 중고차인데 불구하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차량 가격 인하가 좀 주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3번은 금융업체인데요. 금융업체가 5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갔던 기업인데 침체가 커지면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졌고 제가 볼 때는 금융주가 원래 잘 나가야 되는 빠지는 그런 모습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웹을 보면서 시장 상황 봤고요. 저한테 노잼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 개그우먼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진지한 분이고 우리 여동원 앵커는 모든 면에서 상당히 진지하신 분이에요. 진지하신 분. 진지하고 진지 예. 잡수실래요? 진지하신 분이라서. 예. 아니 여러분께 재미를 드리고자 뭐 아재 개그 조금 날리곤 하는데 제가 굉장히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재밌다 보면 아침부터 웃다가 출근 못 하실까봐 자중을 하고 있다는 점. 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개그가 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보다 좀 예, 괜찮아지나요? 좋아졌고 네. 아마 한 살 더 먹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여러분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제가 내년에 저 40대 되려고 이제 딱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못 오게 하더라고요. 여도원 너 그냥 30대에 있어라. 바뀌잖아요. 이제 만나이 체제. 39세로 글로벌 스탠다드. 39세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2살 어려져가지고 이제 요번에 생일 지나고 나면 38세. 38세? 40 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게도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38세는 적은 겁니까? 뻔치 않은 거죠. 40보다 적은 거죠. 그렇군요. 예. 2살이나. 예, 축하드립니다. 예, 38세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 진지 잡수시고요. 네. 네, 진지하게 다음 심층 예. 인터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뭘 그렇게 빼곡하게 적어오셨어요? 비밀 로또입니다. 그거 가져가면 뭐 투자에 정말 뭐 좋은 거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그냥 제 글씨로 쓴 거니까 네. 네. 알아보시면 뭐 그냥 들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 노트에 있는 얘기들 하나씩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표를 좀 먼저 볼까요? 뭐 아무래도 그 지난주까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던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조정 국면을 좀 가고 네.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역시 이 미국의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지난번 해볼 수 있을 것 얘기했잖아요. 같아요. 파월이 조금 축소하겠다. 축소? 예, 조금 축소하겠다 발언했는데 시장이 안 믿는 아, 겁니까? 금리 예. 인상 속도는 이제 네, 조절을 속도는. 하겠다라고 속도만. 했고, 다만 이제 얘기했던 거는 지난 9월달 저희가 이제 FOMC 이후에 그 이제 보통 369 12 단위로 해서 경제 전망을 해놓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점도표 이런 걸 얘기하는데 내년 6월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연준이 생각했을 때 9월달에 한 4.6% 정도 될 거다라고 그렇죠. 예상을 예, 했었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더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발언들을 했고요. 근데 시장이 생각했던 거는 한 5%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까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초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도 잘 나왔고 그리고 월요일 날 ISM 서비스 PMI를 보니까 제조업과는 달리 상당히 견조하더라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비록 그 1일 날 발표된 ISF 제조업 PMI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네, 2.8%로 둔화가 되긴 했지만 뭐 직전이 4.3%였기 때문에 요즘 경제가 나쁘지 않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그럼 연준이 계속해서 좀 긴축에 대한 끈을 이제껏 얘기했던 것과 좀 다르게 놓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된 거죠. 네. 이번 주에. 그 시발점은 역시 네, 시작점은 역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아니 시발점이라는 단어가 어디가 어디서 갑자기 당황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두 글자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아닙니다. 네. 노래도 있어요. 네, 시발점 그렇지. 하는 네. 노래도 있어요. 그래요? 랩. 네. 송민호 씨가. 발음을 너무 세게 하면 아니 네. 괜찮습니다. 저희 다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는 좀 조정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렇다면 향후에 결국에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금리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면 시장을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할 때는 시중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이어졌던 흐름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향후에 좀 이런 부분들 좀 포커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실제 그 11월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높게 전망을 했었어요. 네, 높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10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지난주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낮춰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됐고요. 이제 그 결국엔 그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상당히 강화가 되면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면 아시아 증시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물론 그렇죠. 네. 뭐 미국 증시도 좋았기도 했고 전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아시아 증시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는 이런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11월 한 달 동안 중국 지수가 MSCI 중국 지수가 거의 30% 가까이 올랐어요. 홍콩은 뭐 거의 24% 정도 올랐고요. 비록 이제 우리나라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죠.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상당히 강화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실제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국내로 유입될 그 외국인 자금이 좀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다만 상대적인 수급 강도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 쪽으로 유입되는 게 훨씬 더 많았다.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들 물론 이제 약간의 소요 사태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중국 정부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이게 완전 이제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정도의 강한 인상을 좀 주긴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더 완화된 내용들이 좀 정책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좀 처음만큼은 아닌 정도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러면 향후에도 증시의 움직임이 그렇게 강해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는 역시 통화 가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주황색 라인이고요. 네. 이머징 마켓 쪽의 증시의 움직임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통화 가치 이게 이제 검정색 라인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역의 상관관계를 그러네요.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보실 때 금리의 방향성은 일단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볼 때 환율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를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하향 완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더라라고 한 건데 그러면 내년 6월 정도에 갔을 때 얼마 정도를 지금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내년 6월 정도에 가면 지금 이게 CME 자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가 한 37% 정도가 되고 5.25 정도가 한 34%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5%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상당 부분 가격 반영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게 약간 이게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고용 보고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약간 좀 또 한번 요동을 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 그런데 확실히 그 민감도 자체는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뭐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만약의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전 같았으면 달러 인덱스가 크게 오르거나 환율 쪽에서도 크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다음 주 FOMC 전까지는 아마 좀 이런 그 관망 장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향후에 각각의 팩터별로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한번 전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죠. 지금 현재 4%예요. 그리고 그렇죠. 12월 달은 50pp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고 하면 확정이죠. 내년 2월과 3월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보실 거는 내년 2월과 3월에 대한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될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제 그에 따라서 최종 금리에 대한 적정 레벨이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증시가 올라야 되니까 오른다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베이스 시나리오라든지 또는 세 번째 시나리오 정도가 가장 긍정적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국채금리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강도가 좀 더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제가 여기 위에다가 2년물 측정 고점을 써놨는데 이걸 비트할 수 있을까 넘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가 4.4까지 내려와 있고 간밤에 좀 빠져가지고 4.3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폭이 약간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저는 기술적 상승 여력은 좀 있긴 하겠지만 직전 고점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엄청나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팩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이 금리단에서 나오는 게 장단기 금리차와 관련한 얘기예요. 그쵸. 네. 지금 시장이 연말로 갈수록 갑자기 경기 침체에 대해서 확 이게 분위기가 그렇죠. 잡아주고 모르고 있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아까 그럼요.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우려가 훨씬 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게 맞다. 그럼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달러의 움직임. 움직임.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달러 가치가 다시 달러 가치에 대한 니즈가 달러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올라오죠.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300원 초반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이 경기 침체의 강도와 규모에 따라서 달러 원 환율의 업사이드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FOMC 회의 바로 직전에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CPI 내용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걱정 안 같아요. 하죠. 네. 그 간밤에 캐스 유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캐스 유드가 올 초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인플레보다 더 걱정 디플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약간 이 부분 좀 걱정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 디플레를 네. 걱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적어도 에너지 단에서는. 에너지.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유가가 오펙 회의가 이제 이번 주가 지난 주말을 넘어오는 시점에서 오펙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유가와 관련해서는 오펙 회의에서는 일단은 감산 규모 200만 배럴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그리고 중국의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과 관련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거는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요인들이었고 다만 이제 EU 단에서 러시아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라든지 가격 상한을 도입을 했죠. 배럴당 60달러로 도입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가격 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약발들이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 있었던 네.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침체. 대해서 훨씬 더 크게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방금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다음 주 그 FOMC 회의 직전까지 우리가 볼 만한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될 금요일 날 내일 발표될 예정인 미시건대에서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심리, 네. 근데 심리 지수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인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에 대한 움직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세 개를 같이 한번 엮어 놓은 건데 보시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가솔린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 분명히 이 세 개의 지표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 이게 지금 그래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높은 숫자가 수치이고요. 커지죠. 네. 높아지면 낮은 수치인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가 이거는 이제 데일리 가격이고요. 지금 갤런당 3.5달러까지. 근데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3.2달러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대 인플레에 대해서는 걱정할 만한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11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언급을 했냐면 이 서비스 물가와 관련한 부분, 특히 주거비와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상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네, 둔화될 기미가 아직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시간을 두고 점차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게 주거비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거비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발표 자료에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같은 경우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들어가는 주거비 관련한 부분인데 이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10월달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다른 주거비와 관련한 선행 지표들을 보니 이것들이 특히 이제 렌트비죠.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둔화될 여지가 높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물가는 걱정할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물가는, 돼요. 네, 물가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플레보다는 이제는 향후에는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게 진짜 현실화될 수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어떤 이제 물가
솔직히 이제 그 조사 분석을 하시는 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항상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전년 대비 얼마 늘었느냐, 전월 대비 얼마 늘었느냐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배럴당 $70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12월 달 이제 넘어가는 시점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 초부터 원래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네. 때문에 거의 보합 내지는 이제 마이너스권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변수는 있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변수는 좀 있기는 하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그런 변수가 어느 정도 컨트롤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만약 이 현재 가격대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또는 좀 더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유가는 분명히 YOY로는 빠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역성장하는. 그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그 메나임 중고차 가격 그렇죠. 지수 아시죠?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원래 그 메나임 중고차 지수가 그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원래는 작년이었죠. 작년 초에 2021년 초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한 쇼티지 현상들이 본격화되면서 네,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 그 차량 인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신차 같은 경우는 차량 인도까지 대기 기간, 특히 뭐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 이렇게 됐던 건데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이게 한 5, 6개월 정도 단축이 됐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예. 하니까 그러면 공급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일부 품목들 단에서 쇼티지가 났다는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점들이 실제 상품 물가 하락에 크게 기여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비스 물가에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은 그 부분을 이제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물가는 점차 뭐 이게 시간의 문제인 거지 점차 하향 안정화될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저희는 걱정을 해야 될 거는 경기 침체와 관련한 이슈인 거고 침체. 이제 그런 네.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FMC 회의에서 향후 경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밤에 있는 걸로 좀 업데이트를 해서 네.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주요하게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벤치마크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10년물, 2년물 기준, 뭐 10년물 3개월 또는 파월전 같은 경우에는 3개월물에 뭐 18개월 손도금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40년대 최고입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물론 당연히 올해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그쵸. 당연히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회색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항상 일정 부분 이 시차가 되게 빠르게 온 것도 있고 시차가 좀 느리게 온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역전 부분들이 지금 올해 중반부터 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점점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보시면은 항상 이 침체 위에 보면 먼저 좀 하방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이거는 뭐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으냐면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사이클 국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이 10년물보다 훨씬 더 2년물에 대한 이 민감도, 그러니까 반응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이 거의 종료 시점이 임박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표로 보여드렸을 때 2년물 국채 금리가 직전 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네. 하면 일단 저는 시중 금리는 피크아웃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 금리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약간 기술적으로 높아질 여지는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높아질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 요인이긴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보실 거는 그러면 이 높은 수준의 금리가 어느 정도나 유지가 될지에 대한 부분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연준이 턴어라운드 할까? 스탠스, 그러니까 정말 피봇을 할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까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침체가 필요합니다. 침체가. 네,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뭔가 완화적인 정책이 나올 거고 그때가 시장의 바닥일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그 금리 인상 경로를 보게 되면 지금 3월에 5.0, 5.25, 5.5 쭉 있는데 혹시 위원님 보시는 이번 다음 주 14일 발표하는 네. 전망이 어디에 가깝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아 저요. 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한 5.25 정도가 5.25 정도가 최저금리가 네, 최종금리 레벨 최종금리가 자체가 그러면 증시가 하락이네요. 여기들을 한다 그러면 이 표현들 한다 그러면 그쵸. 네, 근데 네, 이제 네. 보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 여기 S&P 500 기준으로 3,600이 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단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오. 다만 다만 경기 침체가 만약에 지금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이 점점 다가온다라고 하면 그 규모와 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세게 오게 된다라고 하면 달러 같은 경우는 다시 크게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고 예, 예. 증시는 그 하단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 그 만약에 세게 오게 된다라고 하면 하방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보여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것만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어차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총 12번의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각각의 이거를 경제 성장률이 얼마만큼 위축이 됐고 또는 실업률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걸 표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2020년은 코로나 저기 팬데믹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열외로 친다라고 하면 그렇죠. 대략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이시죠? 이걸 이제 표로 정리해 보면 네. 실업률이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3.8%.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게 지난주에 아무리 고용 보고서가 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아마 고용과 관련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 상당히 뭐 빅테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정리해고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이렇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지금 시장이 반영을 좀 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업 기업이. 이익단과 관련한 그렇죠. 부분인데 예, 예. 최근에 그 유가 특히 에너지 섹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그나마 올해 에너지 섹터가 잘 선방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은 어닝 사이클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게 플랫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꺾기. 유가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에너지 기업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그 기업 섹터의 이익단도 좀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아마도 하반과 같이 강하게 좀 테스트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께서는 이제 앞으로 좀 체크해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나오실 때는 뭔가 확 파도가 뭔가 좀 명확하게 좀 선이 그려지긴 하겠죠. 네. 네, 그 다음 주에는 말씀드릴 때는 부디 네. 시장에 나오는 뭔가 이제 또 CPI 꺾인 내용 그리고 금리 결정 네, 내용이 그러니까요. 다 시장에 또 예. 좋은 긍정적인 해석으로 나오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이제 저 노란 노트, 비밀 노트에 적힌 내용들을 네. 쭉 소개해 주셨고요. 이 시간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여의도 라이프. 속이 답답할 때 저는 늘 부채표 가스화를 찾습니다. 묵은 체증까지 한 번에 싹!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직장인들을 위해 125년 역사 동화약품이 자부심으로 만듭니다. 한국인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부채표 가스활. 내 속의 활기가 필요할 땐 부채표 가스활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보시죠. 직장인 여러분, 우리 업계 한번 확 펴시죠. 부채표 가스활은 편의점 온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내 판매 30만 부를 돌파한 초대형 베스트셀러 2030 축의 전환. 현실을 뒤엎을 충격에 맞설 새로운 기회. 2030년 지금껏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출간과 동시에 아마존 미래 예측 분야 1위에 올라서며 전 세계 리더들을 충격에 빠뜨린 메가 트렌드의 핵심판. 거대한 변화의 빅뱅을 알고 싶다면 2030 축의 전환을 읽어라. 리더스부.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전해 듣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언더아머에 대한 콜사인이십니까? 언더아머는 저희 미주미의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왜 언더아머 옷을 입고 오셨어요 또? 있으니까 있으니까 있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책을 쓴 기업 중에서 가장 그 많이 빠진 시작부터 많이 빠진 거죠. 많이 빠진 종목이었죠. 언더아머가 스테판 커리 때문에 엄청 핫했던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 저희가 2015년에 해갖고 2016년 초청이 나왔어요. 근데 그 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스트코가 올해의 기업으로 뽑혔다 그랬는데요. 2012년에 올해의 기업으로 뽑혔던 것이 언더아머였습니다. 네, 그만큼 그 당시에 또 정말 혁신적이었죠. 혁신적이고 시장이 엄청나게 부밍했었던 그런 기업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예. 금리 결정 D-7.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앞선 네. 코너에서도 이제 시나리오를 착착착착 그쵸. 설명드리고 5.25%의 가능성, 네. 최종 그 금리라고 터미널 레이시라고 해졌는데요. 어쨌든 그걸 앞두고 리세션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사단은 결국은 금리를 계속 잇따라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경기 위축의 신호가 잘 안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사람들은 계속 일자리가 지금 필요하고 있고 일자리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는 제조업이 여전히 많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가 웬만하면 또 줄지도 않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물론 물가는 약간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 다음 주에 있을 일주일 앞에 있을 그런 점도표도 발표하고 회견도 하겠지만 그때 멘트나 그런 성명문에 약간 좀 센 발언들이 또 나오면서 결국은 내년도에 리세션은 결국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저께 제이미 나이먼 회장이 리세션이 하드한 리세션인지 마일드한 리세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멘트를 했거든요. 리세션은 리세션이고 리세션 자체로서 주가 떨어진다를 떠나서 리세션이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일순간에 딱 프리즈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얼음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주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 13일, 14일 날 화수인가요? 13, 14일 동안에 있을 소비자 물가 CPI랑 그런 정책 금리 그런 나올 때까지는 뭔가 좀 시장에서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도 뭐 오늘 딱 이런 정도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숫자는 위에 거 틀렸는데 실제로 보면 다우지수는 오늘 보합 강보합 정도로 마감됐고요. 실제로 보면 S&P와 나스닥이 저건 어저께 이거 어저께 숫자입니다, 숫자 여러분. 틀렸습니다. 이거 네. 아랫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은 좀 흘러내리고 있지만 크게 뭐 떨어지도 않고 저는 이 정도에서 크게 뭐 3, 4일 또 지나갈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다 맞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10년물 금리를 내려가면서 앞선 코너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인버트돼 있는 거가 예, 그러니까 예.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우리가 잘 그 인식을 안 하셔서 그렇죠. 이거 10년물 금리뿐만 아니라 저 초장 금리는 이제 30년짜리가 있는데요. 30년 금리는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왜 떨어지냐면 역시 경기가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금리는 지금 완전히 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2년물이 같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거니까 인버트된 거가 엄청 되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주시랑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을 딱 보여주고 경제학이나 이런 거 한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대학교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럼 리세션 딱 답을 쓰는 거예요. 리세션. 네, 이거의 후에는 뭐가 가능성이 높냐 그럼 리세션. 그 정답 5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팩트다는 얘기죠, 팩트. 그러니까 벌어진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부러진 거에 대한 과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걸 무시하면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소폭 하락한 건 분명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데. 예.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2년물 같이 보고 역전 현상 그리고 이런 것들 다음 주에 또 뭐라 그럴지 몰라. 옐런 형님이 저 파울 형님이 이러면 지금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상황으로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보시면 되겠고요. 캐나다. 참고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미국보다 항상 하루 이틀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 왕왕 있어요. 일정으로 보면 캐나다가 이번에 그 50pp를 또 올렸습니다. 100pp를 먼저 올렸거든요. 이번에 미국보다 그렇게 시작했었는데요. 이번에 하여튼 4.25% 15년 만에 최고 수준가 있죠. 캐나다는 네. 지금 중단 얘기를 언급을 한 건가요?
그런 거를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대감이죠. 다 기대감인데 기대감. 실제로 보면 아직까지 썩 뭐 분위기는 막 뉴스에 보니까 피봇 캐나다야말로 먼저 피봇 얘기를 했다. 그게 뭐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피봇을 하더라고요. 얘기하면 아주 좋은 게 캐나다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약간 최근의 스탠스 금리 올릴 때도 먼저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피봇 얘기 나오면 주가 올라가겠죠.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약간 애매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미국은 제조업과 IT 그게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캐나다가 있죠. 제조업도 있고 IT도 있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캐나다는 뭐의 나라다? 소재 산업의 나라, 에너지와 소재 산업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이랑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특징적인 종목 바로 몇 특징주로 가지 보죠? 보면서 오늘 시장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카바나입니다. 카바나. 아 카바나 많이 빠졌습니다. 카바나 43%가 급락했는데요. 제가 카바나 보여드린 카바나 그리고 팔라튼 이런 것들은 뭐 줌, 도큐사인 이런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물론 줌은 이제 흑자지만 이런 것들이 팬데믹 때 급등했던 거예요. 중고차 업체죠? 네, 중고차 중에서도 뭐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으로 해서 중고차 자판기 같이 해서 이미지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자동차 그 타워형 주차장에 세워놓고 동전 넣고 뺏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광고를 많이 했던 건데요. 지금 이제 파산 보시죠. 이제 임박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부사장님 좋아하시는 그 몬스터 베버리지 예, 그런 것도 뭐 계속 잘 나가고 있지만 캠프 SUV요. 이런 것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캠프 SUV 팬데믹 직후에 잠깐 올라갔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많이 쟁겨놨잖아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꿈 같은 얘기지만 그 당시에 보면요 코스트코나 이런데 물건이 없었잖아요. 그쵸, 못 나가고 휴지 없어고 그러니까, 맞아. 휴지가 없고 맞아요. 그리고 소독약 클로락스 없고 이거 캠프랩 이런 거 없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의 몇 개 안 되는 나라거든요. 미국 그게 없었잖아요. 막 사놨으니까 IT가 엄청 올라갈 때 언제 올라갔냐면 생각해 보시면 2020년 그 여름부터 반등했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서 작년 말까지가 IT가 최고 부흥기였을 때 아까 올라갔던 게 이런 게 올라갔던 겁니다. 이런 거. 카바나 이런 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 시기에 재미없던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딱 이런 것들이죠. 위는 이제 말씀드렸던 하겐다스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아래는 캠프레 수프 이런 것들이 최고가를 가는 거예요 지금. 하겐다즈. 이런 게 지금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우리가 무시하고 저게 되겠냐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성장주를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보면 오늘 보면 항공 여행주 오늘 또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오늘 보면 굳이 종목별로 보면 대형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게 리세션이 없다 그러면 항공주는 오늘 5에서 10%씩 올라가도 되는 날이에요. 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주요 항공사 중 첫 번째로 2년 동안 못했던 배당을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엄청 큰 거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4% 떨어집니다. 지금. 왜 떨어지겠어요? 리세션 걱정이죠. 얼마 전까지 사실 항공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 봉쇄 완화된다라고 해가지고 좀 같이 올랐거든요. 같이 올랐죠. 오늘 또 올라갔어야 되는 날이죠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거기에 모든 플러스 것이 알파인데. 리세션이 억누르고 있는 거죠. 억누르고 게 있는 아닌데 거죠. 이게. 저 이제 방송 보시는 이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국 쪽? 예, 어제도 제가 같이 이제 만났던 네. 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인천공항에 그 비행기 떨어가는 숫자가 한 30-40% 정도까지 이제 회복했다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수준에서 작년보다 말할 것 없이 난 거죠 지금요. 그렇지만 미국은 이제 완전히 거의 다 80-90%까지 95%까지 와 있거든요. 거기다 배당까지 주니 분명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또 리세션 우려하니까 리세션 하면 또 은행주 빠지고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딱 그런 것들이 오늘 이어졌고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또 울프 리서치는 깔끔하게 리세션 우려되면서 여행주 투자 의견. 제가 좋아하는 에어비앤비를 비롯해서 뭐 트립어드바이저 그리고 부킹홀딩사 줄줄이 그냥 투자 의견 하향했고요. 에어비앤비는 모건 스탠리에서 중립에서 아예 매도로 내려버렸어요. 팔아야 한다. 네, 예, 에어비앤 모건 스탠리 의견이죠. 이게 바로 리세션에 대한 것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만족해 얘기하는 쭉 발을 내미는 거죠. 매도 사인까지 나오다니. 좋은 기사 없습니까, 위원님? 너무 나쁜 기사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냥 뭐가 있어야지 끈과 희망을 드리죠.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사실 팩트 이렇게 위주로 가만히 있던 안 좋은 기사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떨어질 때는 이유를 던져줘야 되니까. 근데 에어비앤비 매도 의견 나온 거 치고서 주가 많이 안 하락했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1% 아니, 후반 근데 뭐 정도? 뭐라고 할 건 없죠. 이건 사우스웨스트 항공부터 보여드리면 5% 가까이 떨어진 모습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가 되겠고요. 에어비앤비는 뭐 그럴 게 없어요. 뭐 이미 최저치가 아니, 이미 많이 빠졌네요. 뭐라 할 건 없어요. 하여튼 1.7% 오늘 시작하면서 한 4%까지 떨어졌다가요. 그나마 좀 회복하면서 끝난 게 1.7% 되겠고요. 테슬라죠. 테슬라 이제 번스타인의 사코나기란 분이 있어요. 사코나기는 좀 미국 주식 아시는 분한테 유명한 분입니다. 사코나기는 쉽게 얘기해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사람인데 하는 섹터나 비슷해요. 성장주를 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월가에서 평가는 사코나기가 한 2단계 위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짐 먼스터, 룩벤처의 짐 먼스터가 창투사로 가기 전에 벤처로 가기 전에 그 당시에 계속 수년째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물려준 사람이 사코나기입니다. 근데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지만 애플에 대해서 4, 5년째 계속 중립의견입니다. 중립의견이고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거의 매번 매도 의견이에요. 언더웨이트, 비중 축소 의견이에요. 오늘도 그 의견을 재확인했어요. 요즘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테슬라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팔아야 된다는 사람은 수많은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점유율 유지 안 될 거다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있던 테슬라에서 중국의 자동차 가격이 내린 거를 앞으로 전 세계에서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가격 인하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 가격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가격 올릴 때도 쉽게 올렸지만 내릴 때는 바로 내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원가 떨어지면 내리겠죠. 원가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면 그런 것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테슬라가 또 3.2% 떨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어렵지만 올해도 사랑 최고가가 기록한 시장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먹는 거 봤는데 그 외에 종목들이 또 있다는 종목이 거죠? 아니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기록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자사주 매입이 또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예, 자사주 매입은 이제 2020년에 줄어들어갔다가 올해는 이제 이게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또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면서 자사주 매입이 이제 드디어 또 기록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트릴리언을 넘어선 것이 2020년에 18년, 19년에 한번 넘어섰고요. 2020년, 21년.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회사가 주주한테 보답하는 것은 주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다음은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사주 매입은 우리나라랑 달리 자사주 매입은 바로 이제 주식 수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겠고요. 오늘 마침 오늘 또 두 군데 그러니까 또 자사주 매입 큰 거를 발표했어요. 하나는 어저께 저희가 그 검은돌이랑 이런 게 스트리트 했더니 벌써 집에 갈 때 딱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그 틈새 마냥 막 욕을 하는 거야, 막 비판적으로 하는 거야. 폭망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어저께.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근데 마침 오늘도요. 그 바로 스트리트 있죠. 네, 스파이 운영자인데 많이 아시는. 오늘 자사주 규모를 발표했는데 이번 분기에 이미 10억 달러를 하고 있어요. 10억 달러도 규모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2년 동안 주식가 좀 늘었어요. 그런데 10억 달러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번 분기 벌써 2달 사이에. 그런데 통 크게 5억 달러 또 추가했습니다. 로우스 있죠. 홈디포 같은 로우스요. 오늘 15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150억 달러요? 네. 엄청난 규모죠. 네. 그러다 보니 스테이트3 오늘 8% 가끔 되겠네요. 로스도 한 2% 올라가고. 이게 바로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금년 마지막 그 관전 포인트. 앞서 이제 다 들었지만 저도 나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결국 점도표를 설명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점도표를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페드워치 툴로만 보여야 되거든요. 앞서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김석환 연구원도 5.25가 터미널 레이시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런 예측까지 모르겠고 오늘 새벽 기준을 보면 페드워치 툴에서 이번에 마지막 금리 인상은 5.25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5.25. 5월입니다. 5월.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은 5%가 나오는 거가 9월입니다. 9월. 내년 9월이요? 내년 9월이 첫 번째 금리 인하. 저거 좀 약간 빠른 거 아니에요? 빠르고 모르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금리가 돼 있고 원하는 것 같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거래하는 걸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다음 주 목요일 날 명확하게 수요일 날 찍힐 거란 얘기죠. 보여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왜 중요하냐 보면 최종 인상 시점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요. 5월이잖아요. 5월? 그럼 그 이후에 주가 어땠냐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이후에. 바쁜데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꼭 봐야죠. 마지막 금리 인상이 내년에 만약 5월이라 그러면 그 이후 12개월 동안 주가는 평균 14%가 올라갔고요. 14% 그 이후에 물론 그 전과 그 후가 다른데 80년 이후에는 더 많이 올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근데 문제는 어느 게 올라가는 거에 네.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화면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은 IT는 이미 소비재를 원하시잖아요. 성장자 여기 몰려 있는데 그렇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자는 얘기예요. 과거 사례. 과거 사례가 올랐을 때 그 당시가 되겠는데요. 위에는 섹터입니다. 섹터. 소재, 헬스케어 필수 소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소재, 헬스케어 필수 소비가 그 1년 동안도 평균 20%, 19, 15가 되겠고요. 아쉽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 있죠. 테크 있죠. 테크. 테크놀로지 12%. 이미 소비재 있죠. 시장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지금. 그 다음은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은 이제 뭐 성장이나 이런 거냐 하는데 네. 첫 번째가 프리 캐시 플로우입니다. 쉽게 해서 퀄리티를 원한다. 퀄리티. 가치 그다음에 소용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팩트다 팩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정반대.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어쩜 이렇게 선방했던. 제 취향하고 정반대 그 모습을 보여줘갖고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게 평균이라고 하니까 아, 평균? 또 네, 앞으로 통계고. 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또 비중 조절하실 때 참고하실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 말씀드리면 오늘 그래서 답 못해갖고 그 잠시 외전하죠. 8시 25분에 외전. 예. 그래서 혹시 여기서 질문거리 있으면 네. 부사장님이 네. 증문 즉답해 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외전은 미국 주식 매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네. 보시면 되고요. 이분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채팅창에 되게 훈훈하더라고요. 아, 훈훈합니까? 어떤 우리 시청자분께서 리세션이 정확히 뭔가요? 했더니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서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런 훈훈한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뭐 저희 진행 뭐 이야기 같이 동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서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마지막 인사는 우리 부사장님께서 해주시죠. 태극 전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라고 얘기하고 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에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